네, 이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이제 다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시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어제 그 제조업 지표들도 상당히 잘 나왔었고요. 경제 지표가 이제 호전이 되다 보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시기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된다라고 할 경우에도 또 시장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뭐 내년 초에 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12월 이 연준 회의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 했을 경우에는 시장 영향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정책적인 이슈라는 측면에서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도 리스크가 될 만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의 조기 단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주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전격적으로 단행한다면 이라는 그 가정하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그 변화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그 5월에도 미국의 테이퍼링이 최초로 제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제히 혼란에 빠진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글로벌 금융시장은 언젠가는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시장 금리는 상승을 했고요. 주가는 하락했고 또 달러화 강세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당사자인 미국보다는 신흥국 금융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그 선진국 채권 시장이 그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 지난 5월에 나타났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가고 있는 반면에 신흥국 채권 시장은 여전히 회복이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 충격을 겪은 선진국 증시가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충격에 벗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신흥국 증시는 여전히 지난 5월 중 고점을 하회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흥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수혜를 직간접적으로 겪었었지만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또 테이퍼링 우려까지 가중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증시나 또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만약 연준이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단행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만약 이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될 경우에 시장에 도미노식으로 당연히 채권이라든가 주식 시장에 다 영향이 오지 않겠습니까? 중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이 채권 시장의 금리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되어 온 양적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양적 완화 정책 기조의 마무리에는 상당한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 시장 금리와 증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미국의 시장 금리와 또 증시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가 한창 진행되었던 2010년부터 양적 완화 축소 또 우려가 부각된 올해 5월까지 글로벌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버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상승, 동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시차별 다소간의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양적 완화에 기반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글로벌 채권 시장의 동조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5월 이후에도 글로벌 채권 시장은 양적 완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조정 흐름을 보이는 등 미국 채권 시장과 높은 상관 정도를 보이면서 현재 눈치 보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시장 금리와 관련해서는 향방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 단행 시기와 강도, 또 이에 대한 미국의 시장 금리의 반응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테이퍼링에 나서더라도 미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매우 점진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시장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가 현실화되더라도 시장 금리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오는 2015년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역시 미국의 시장 금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테이퍼링 단행 시 단기적으로 글로벌 채권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경제 펀드멘탈에 보다 충실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기적으로 가능하고요. 즉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회복 흐름이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또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올해보다 더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글로벌 금리와 증시의 상승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좀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양적 완화 축소가 당연히 단기적으로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축소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경제 펀더멘탈이 이제 호전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